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점, 대척점. 기후는 정반대. 시차는 정확히 12시간. 지난날 가슴 속 묵혀왔던 답답함과 지난함을 한 방에 날려버리기 위해 해방을 꿈꾸며 찾은 바로 이곳. 여기는 지구의 반대편, 아르헨티나다. 나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뉴욕 JFK 공항을 경유 30시간 만에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다. 남미의 파리라고 불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유럽의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는 아르헨티나의 수도다. 역사적으로 스페인과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데다가 1800년대 후반 이탈리아 등의 유럽으로부터 백인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되었다. 아르헨티나도 코로나19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진 듯했다. 거리에는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도 보이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다. 도시 곳곳에는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젊음이 돋아났다. 춤과 음악, 그리고 재치 있는 그림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 잡아 부에노스아이레스만의 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아르헨티나 최초의 항구이자 탱고의 본고장 라보카 지역에 도착했다. 과거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배를 칠하고 남은 페인트로 집을 색칠해 형형색색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데 그 자취가 여전히 잘 보존되어 있다. 왕가위 감독의 영화 해피투게더에서 장국영과 양조위가 추위에 떨며 건너던 그 다리도 바로 이 라보카 지역에 있다. 라보카 곳곳에는 다양한 벽화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라보카라고 쓰여 있는 이 농구장 벽화가 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화려한 원색은 마치 이민자들의 슬픈 사연을 감추려는 것만 같다. 갖가지 색깔을 뽐내는 지역답게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다. 탱고의 본고장답게 탱고 음악이 거리를 채운다. 가던 길을 멈추고 거리에서 탱고를 추게 하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조금 더 가까이에서 탱고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이곳은 탱고를 구경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 한 식당. 이 커플은 식사하는 손님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흠뻑 탱고에 취해 있다. 다리 사이의 전쟁. 4개의 다리와 1개의 심장으로 춤을 춘다는 탱고답게 이들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은 그야말로 뜨거운 열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든다. 탱고의 여운을 뒤로하고 나는 이구아수 지역으로 향한다. 밤하늘에서 내려다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마치 지상의 은하수를 보는 느낌이다.
약 2시간을 비행하면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이구아수 폭포가 있는 이구아수 지역에 도착한다. 드디어 이구아수 폭포를 만나는 날에 해가 밝았다. 브라질 국경에 걸쳐 있는 이구아수 폭포는 팬데믹으로 묵혀왔던 답답함을 떨쳐버리기 위해 꼭 와보고 싶은 곳이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000 아르헨티나 페소, 우리 돈으로 약 38,000원 정도를 내야 해서 값이 싼 편은 아니다. 하지만 여의도 면적의 120배나 되는 크기, 270여 개의 폭포를 볼 수 있다고 하니 그 답답함을 해소하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부에노스아이레스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이제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따뜻해요. 오늘 한 24도, 25도 정도 되고 다행히 뭐 비도 안 오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폭포를 보기에는 아주 최적의 날이라고 여기 그 직원분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기대가 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구아수 국립공원에서 가장 웅장한 규모의 폭포인 악마의 목구멍으로 향하는 길. 약 20여 분을 걸으니 폭포가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다. 낭떠러지로부터 솟아오르는 물보라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점점 물소리가 커지고 눈앞에서는 물이 이내 사라져간다. 드디어 내가 갈망해 오던 이구아수 국립공원의 진수, 악마의 목구멍에 당도한 것이다. Bleib ich wohl getrostet von der reinen Wohlgetanen. Wie soll ich vertreiben diese schweren lange Zeit?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만 같은 대장관. 물은 산산조각나고 형태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 설명 없는 하강의 연속. 그 앞에서 나는 그저 숙연해질 뿐이다. 나는 해방감을 조금 더 맛보기로 했다. 바로 이 배를 타고 폭포로 향한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 바지는 물론이고 온 몸이 젖은 사람들.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슬리퍼는커녕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출하게 구명조끼만을 입고 배에 타기로 한다. 배에 타자마자 나는 물에 젖을세라 카메라부터 챙겼다. 허겁지겁 소지품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다. 그러나 배의 선장은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속하게도 선수를 돌려 배를 출발시킨다. 어느덧 속도가 붙은 배는 통통거리며 강물 위를 질주한다. 그림 같은 작은 폭포가 연이어 쏟아지는 가운데 선장은 배의 속도를 줄이고 잠시 동안 사진 찍는 시간을 허락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갑자기 전속력을 내기 시작하는 배.
예령 없이 배는 곧바로 폭포 안을 비집고 들어간다. 피할 겨를도 없이 온몸으로 폭포수를 맞는다. 폭포를 겨우 빠져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폭포를 향하는 배.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구아수 폭포와의 진한 만남이었다. 이제 마지막 행선지 아르헨티나 남부 파타고니아 지역의 엘 깔라파테로 향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구아수 지역보다 훨씬 남쪽에 위치한 이 지역은 그야말로 한겨울이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빙하를 향해 달린다. 남미라는 단어가 가진 이미지와 큰 괴리가 있는 빙하. 그래서 꼭 한번 찾아보고 싶었던 곳이다. 파타고니아 빙원 남부에서 밀려나오는 이 빙하는 근처 아르헨티나 호수를 향해 매일 2m씩 전진하며 지금의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나는 배를 타고 빙하에 조금 더 가까이 가보기로 했다. 저 멀리 유빙이 유유히 호수를 떠다닌다. 나를 비롯한 승객들은 갑판으로 나와 이 백색의 향연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한다. 저 멀리 빙하가 가까워진다. 숲에 갇힌 이 빙하. 페리토 모레노 빙하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작지만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빙하가 인상적이다. 어느덧 배는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웁살라 빙하에 다다랐다. 다른 빙하들에 비해 커다란 유빙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웁살라 빙하.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슬픈 현실이 숨겨져 있다. 빙하를 볼 수 있는 지점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빙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그래서 유빙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이다. 나는 지구온난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셈이다. 드디어 이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 엘 찰텐 피츠로이 산을 향해 달린다. 아르헨티나를 세로로 관통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도 루타 40을 달린다. 페리토 모레노 빙하가 있는 엘 깔라파테에서 자동차로 약 5시간을 달리면 이 여행을 기획했던 이유, 세계 5대 미봉 중 하나인 피츠로이 산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 나는 이 설산을 정복할 생각이다.
피츠로이 산이 품고 있는 마을 엘 찰텐. 피츠로이의 그 유명한 봉우리를 볼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어째 날이 심상치가 않다. 사실 이 여행을 마음먹은 것은 바로 이 피츠로이 산의 사진을 본 직후였다. 특히 아침 해를 온전히 받아 붉게 달아오른 모습, 일명 불타는 고구마라는 이 풍경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피츠로이에 열광하는 이유였다.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나는 지금 피츠로이 산 밑에 서 있다. 불타는 고구마를 보기 위해서는 해가 뜨기 전에 먼저 산을 올라야 한다. 빛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새벽. 머리에 고정한 전등 불빛 하나에만 의존해 산길을 오른다. 어느덧 동이 트고 1시간 반여를 걸었을까? 생각보다 빨리 피츠로이가 자태를 드러낸다. 피츠로이는 과거 원주민들이 연기를 뿜는 산이라고 부를 정도로 항상 구름에 쌓여 있는 산인데 오늘은 나를 위해서인지 저 뾰족한 용모를 한치 가림없이 다 내어준다. Corea somos. 그러는 사이 전망대에 도착한 한 어머니와 아들. Haciendo un programa de viaje, ¿no? ¿Qué le parece Chaltén Fitzroy? 피츠로이 앞에서 다정한 시간을 보낸다. 두 모자 사이가 꽤 특별해 보인다. Y el año pasado que todo el mundo vivió lo que fue el COVID, yo para esta época el año pasado estaba saliendo después de 15 días de estar internada con una neumonía y hoy estoy acá respirando. Así que bueno, para mí fue muy movilizador, digamos, poder estar acá porque el año pasado no sabía si contaba el cuento o no. Hacía 24 años que no viajábamos. Tengo muchas cosas, por ahí como que lo veo y digo, che, me gustaría que todo el mundo, toda la gente pueda vivirlo, porque creo que tenemos solamente una sola vida, que la cual mucha gente se olvida de vivirlo, por ahí estar en la rutina laboral y buscando hacer dinero, y se olvida un poco de lo que es vivir, de vivir experiencias de vida que al fin y al cabo es lo que nos llevamos cuando nos vamos de este mundo, por así decirlo. La verdad que eso es. 점점 몰려드는 구름 탓에 불타는 고구마는 볼 수 없었다. 대신 저 피츠로이 정상에 올라보기로 결심했다. 우와. 무릎까지 오는 눈에 발이 빠지는가 하면 오르면 오를수록 가팔라지는 급경사. 정상도 자취를 감춰 끝이 보이지 않는 진퇴양난의 상태. 그래도 걷고 또 걷는다. 피츠로이 정상이 점점 가까워진다. 그렇게도 눈에 담고 직접 밟고 싶던 해발 3,375m의 피츠로이 정상에 드디어 도착했다. 예. You did it. 정상에 작은 호수가 얼어붙어 있어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피츠로이는 내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나를 품어주었고 이곳에서 나는
내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